세금 신고 한 번만 잘못하면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 수천만 원까지 날아갑니다. 근데 더 충격적인 건 대부분의 사장님들이 이 똑같은 실수 5가지 때문에 돈을 더 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이 5가지 치명적인 실수에 대해서 해결 방법을 하나씩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실수는 바로 인테리어나 집기 구매 또는 권리금 지급을 하실 때 현금으로 지급하고 따로 증빙을 남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현금으로 하면 조금이라도 싸게 해준다 라는 말에 이제 현혹돼가지고 그냥 계좌이체를 하시고 아무런 증빙을 받지 않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게 나중에는 수천만 원의 세금 폭탄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권리금 5천만 원을 주고 아무런 계약서도 쓰지 않고 사업을 시작하셨던 사장님이 계신데요. 그땐 싸게 잘 샀다고 좋아했지만 실제로 나중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는 경비 처리를 하나도 받지 못해서 오히려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셨던 사례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바로 세금계산서 같은 적격 증빙이 없으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부가세 부담을 피한 것 같아도 나중에는 이 종합소득세 신고 때 경비 처리를 못해가지고 오히려 몇 배의 손해를 보게 됩니다. 따라서 사업을 처음 시작하실 때는 반드시 계약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해 두시고 설사 부가세 부담하시더라도 꼭 적격 증빙을 수취를 해 두셔야 됩니다. 초반에는 몇 퍼센트의 그 금액을 아끼고자 했던 게 나중에는 장기적으로 수십 배의 부담으로 더 돌아올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초보 사장님들이 두 번째로 가장 많이 하는 치명적인 실수가 바로 매출 누락입니다. 조금쯤은 괜찮겠지 라는 생각 때문에 현금 매출을 빼버리거나 배달앱이나 온라인 플랫폼 같은 매출들을 누락시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요즘에는 국세청이 모든 자료를 전산으로 실시간으로 수집을 하기 때문에 카드 결제부터 현금 영수증 또는 배달앱 매출까지 전부 다 추적이 가능합니다. 즉 매출 누락은 시간이 지나면 언제든 걸릴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배달앱 매출을 일부 누락시켰다가 몇 달 뒤에 국세청 전산에 걸려가지고 본세랑 가산세까지 해서 오히려 더 많은 세금을 추징당했던 사례도 있고요. 신용도까지 떨어지는 바람에 대출 실행하실 때 불이익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냐? 방법은 단순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했던 내역이라든지 현금 영수증 발급하셨던 내역들을 정기적으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피지사 또는 배달앱 플랫폼들의 정산 내역이랑 실제 내가 신고할 때 들어가는 내역을 꼭 대조를 해보셔야 되고요. 누락된 금액이 있다면 현금 영수증 자진 발급 형태로 해서 꼭 발행을 해두셔야 됩니다. 매출 누락은 언젠간 들킨다.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마시고 꼭 미리미리 챙기시길 바랄게요. 자, 대표님들 혹시 사업용 카드 등록하셨나요? 안 하셨다고요? 이게 바로 초보 사장님들이 하는 세 번째 실수입니다. 사업용 카드를 제때 등록하지 않는 것인데요. 이 처음에는 그냥 개인 카드 써도 상관이 없겠지 하고 넘어갔다가 나중에 이게 엄청난 리스크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사장님 같은 경우에 매월 100만 원이 넘게 이 개인 카드로 지출하고 계셨는데 이걸 홈택스에 등록을 해놓지 않다 보니까 세무서 사무실과 이 대표님 둘 다 비용을 처리하는 걸 놓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금 신고를 하면서 비용을 인정을 못 받았고 이 뒤늦게 수정하려고 하니까 오히려 세무서에서 이거 진짜 사업 관련된 지출이 맞냐 가사경비 아니냐라는 소명을 받으면서 오히려 해명을 내가 해야 됐던 그러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즉 아무리 사업에 지출한 돈이라고 해도 이 사업용 카드를 제때 등록해두지 않으면 나중에 비용 처리를 누락해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고 괜한 이 세무조사의 리스크도 커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도 해결책은 사실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 사업용 카드를 사업자 등록을 하자마자 같이 등록을 해버리시는 거예요. 사업용 카드를 굳이 또 따로 발급받으실 필요는 없고 내가 주로 사용하시는 카드들 중에서 사업용으로 쓰겠다라고 명확하게 좀 구분을 해놓으시고 그러한 카드들은 사업자 등록과 함께 즉시 홈택스에 등록을 해두시고 혹시나 카드를 잃어버렸다든지 아니면 유효기간이 끝나서 재발급받았다 라고 하면은 그때도 꼭 잊지 마시고 바로바로 홈택스에서 등록을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 사업용 카드 등록 이거 귀찮다고 미루시면은 그 순간 세금 지용문이 열릴 수 있습니다. 혹시 가족분들이 이 대표님 사업장의 일을 도와주고 계시진 않은가요? 그러니까 가족이니까 굳이 신고 안 해도 되겠지 급여 안 줘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직원급여를 현금으로 준다든지 아니면 가족들이 일한다고 해서 이 급여 책정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단순하게 비용 처리를 못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사대보험이나 퇴직금 또는 주휴수당 같은 문제들이 같이 생겨서 추후에 조사의 리스크가 같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인건비로 인정을 못 받으면 당연히 세금 부담이 커지는 거고 사대보험 가입이 안 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면은 이 공단에서 밀린 보험료랑 여기에 과태료까지 한 번에 추징이 들어가겠죠. 실제로 어떤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가족급여를 제대로 신고를 안 했다가 나중에 세무조사 때 이거는 사업 관련 경비로 인정을 못 해준다 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세금을 부담하셨던 사례도 있었고요. 해결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이 가족이든 직원이든 마찬가지로 내 사업장에서 업무를 진행을 했다면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고 급여를 이체하시고 그 근태 기록까지 같이 관리를 좀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세무서 사무실에 꼭 이 신고를 같이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이 가족이라고 대충 넘어갔다가 작은 돌덩이가 나중에는 산사태처럼 돌아오게 될 겁니다. 세금 제때만 냈어도 수백만 원은 아꼈을 텐데 라고 후회하시는 대표님들 많이 계실 겁니다. 이 신고기한을 놓치는 순간 가산세 폭탄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게 바로 초보 사장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마지막 5번째 실수입니다. 종합소득세, 부가세, 원천세 또는 사대보험 같은 이런
모든 세금 관련된 신고들은 이 신고와 납부하는 기한들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이걸 놓쳤다가는 단순하게 늦게 낸다가 아니라 신고를 제때 못하거나 납부를 제때 못했던 이거에 대한 가산세까지 같이 물어야 되기 때문에 더 많은 부담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 기한이 지나고 나서 신고를 하게 되면 세무서에서도 이 신고 관련된 내용을 더욱 깐깐하게 본다는 사실입니다. 그 과정에서 비용 인정이 이제 까다롭게 걸러지게 될 테고 입증을 못하게 되면 세금 부담이 더 늘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세금 신고 기한을 제때제때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담당하시는 세무 대리인분들과 꼭 긴밀하게 의사소통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세무 전문가 정기적으로 소통하면서 이 신고 기한이 언제 있는지만 인지해 두시면은 놓치는 일은 없겠죠. 세금을 잘 내는 것보다 기한을 잘 지키는 것만으로도 수백만 원을 아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두세요. 지금까지 초보 사장님들이 많이 하는 세금 관련된 실수 5가지를 살펴봤는데요. 적격 증빙 확보, 매출 누락 방지, 사업용 카드 등록, 인건비 신고, 세금 신고 기한 준수. 이 5가지만 지켜도 불필요한 세금의 절반 이상은 줄여나가실 수 있습니다. 이 세무는 복잡해 보이는데 생각보다 단순하거든요. 증빙 챙기고, 기한 지키고, 신고 내역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 이 기본 원칙만 습관처럼 지켜도 세금 걱정의 절반은 사라질 겁니다. 하지만 혹시 이걸 혼자 다 챙기기 벅차다 라고 생각하시면 저 7년차 세무사 김대영이 같이 도와드릴 겁니다. 자, 아래 링크로 상담 신청해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상황에 맞는 최적의 절세 전략 같이 설계해 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이 세금을 덜 내는 그날까지 제가 옆에서 함께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이 영상 주변에 많이 공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